오늘은 상악 1대9치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대9치 바로 조각 들어가기 전에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간단하게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단계별로 조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상악 1 소구치 했던 것처럼 얘도 이제 교환면이 있는 형태인 1대구치인데 자, 보시면 얘도 면이 자, 이렇게 현면 그리고 여기 원심 그리고 설면 여기 근심면 교환면 이렇게 면이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우리가 했던 1소구치와는 달리 걔는 이제 1소구치 같은 경우에는 교두가 2개로 나누어진 형태였다면 얘는 교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교두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교두들은 각자만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상악 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두가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의 중심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우리 현면에 교두가 2개, 설면에도 마찬가지로 교두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율이 좀 달라 보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현면에는 교두가 이렇게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두의 비율은 1대1 동일한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현면 전체에 반반 나누는 이렇게 5대5 비율로 나누어져 있으면 자, 설면은 좀 비율이 다르죠. 딱 보기에도. 그래서 설면은 여기 지금 근심에 있는 설축 교두가 7 이쪽 모양상에서는 이렇게 7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작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는 설측의 원심 쪽 교두는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비율을 보시면 5대5 현면에 5대5 설면은 7대3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교두의 비율을 갖고 있는 상악 1대구치를 한번 우리 조각을 해볼 건데요. 얘도 일단은 교환면 쪽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보면 여러분들 모형 나눠드린 거를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 평행사변형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쪽이 근심인데 이렇게 근심 쪽으로 더 직각인 형태인 평행사변형이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 현면을 이렇게 표현할 여기 풍용부 쪽을 보시면 이 모양 자체도 지금 이 근심 쪽이 이쪽 현면이 풍용하게 튀어나와 있죠. 평행사변형이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그래서 여기 현면에 근심 쪽 반부가 좀 더 튀어나와 있고 원심 쪽으로 갈수록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면의 반부 자체가 근심 쪽은 튀어나와 있고 원심 쪽은 돌아간 형태. 요렇게 이미 여러분들 모형의 2단계의 우리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다. 평행사변형으로. 그래서 여기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형태로 우리는 상악 1대구치의 외형을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근심 쪽은 더 직각에 가깝고 더 직각에 가깝고 원심 쪽은 좀 더 돌아가는 둔각적인 형태를 부드럽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런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상악 1 소고치만 좀 반대의 형태를 갖고 있었고 그 외에는 다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설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7대3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조각하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요 지금 근심 쪽에 있는 설측의 교두 쪽에 이 반부가 좀 더 이렇게 크고 넓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잠깐 먼저 미리 보시면 여러분들의 파란색 모형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7의 비율을 갖고 있는 원심 쪽 교두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여기 원심 쪽에 있는 설축교두가 얘를 살짝 이렇게 감싸고 들어가는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7대 3의 비율로 이렇게 이쪽에 근심이 들어가고 원심 쪽이 얘를 감싸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조각하실 때도 그 형태를 생각하시면서 만들어줘야지 이런 외형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단계별 조각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두가 지금 얘가 이렇게 4교두형이기 때문에 이제 현면과 설면의 교두가 2개씩 들어가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각 교두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사면과 바깥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외사면은 항상 가장 교두 기준으로 타고 내려오는 애들은 가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지금 현면에서 바라봤을 때 교두가 지금 2개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두에서 내려오는 애들이 가장 이렇게 튀어나와 있겠죠. 풍용도가 살아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두가 하나일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현면, 이쪽에 현면이 풍용부가 여기 치경 3분의 1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 풍용부에서 만납니다. 교두에서 각 타고 내려오는 길, 그 다음 융선, 그런 다음에 그 근심 현면 융선과 원심 현면 융선이 내려와서 밑에 치경 3분의 1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 현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약간 U자 형태로 이렇게 만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각 교두를 5대5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교환면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5대5로 나누어지는 그 라인이 현면에서도 쭉 타고 내려와서 현면에 구가 생겨요. 그래서 구와 융선이 만나서 이러한 외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완성하시고 이 지금 5대5를 가르는 구는 항상 한 번 더 따서 정확하게 얘 비율이 5대5로 나누어진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게 현면구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 교두에서 타고 내려오는 이 융선, 근심 측교두에서 내려오는 근심 현면 융선, 그리고 원심 협축 교두에서 타고 내려오는 원심 현면 융선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 융선과 융선 사이에는 현면 구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외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설면을 바라봤을 때는요,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설측에도 교두가 2개 존재하죠. 근데 이제 현면과는 다르게 그 비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현면의 외형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설면의 그 7의 비율을 갖고 있는 그 교두의 외형이 지금 원심 쪽에서 들어오는 이 원심 설측에서 들어오는 이 3의 비율을 갖고 있는 이 교두가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외형처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 9를 팔 때도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제작하시면서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 그 면에 가장 튀어나오는 부위 4부위가 있겠죠. 그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이 모형이 지금 2단계거든요. 2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동그랗게 외형을 만드는 그 단계를 거치기 전에 우리는 한번 라인들을 이제 기준선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 이제 풍용부가 들어갈 부위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외형을 완성의 형태에 가깝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일단 우리가 지금 이 4교두형인 상악 1대고치의 특징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간략하게 보았고, 요거에 맞춰서 어떻게 단계를 해 나가야 될지를 천천히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치아
형태학 실습 책을 옆에 두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 훨씬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지금 얘가 2단계이기 때문에 그 2단계 전에 1단계에 맞춘 라인을 그 기준선을 먼저 그려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양쪽 근심과 원심, 현면과 설면의 최대 풍용부 부위를 한번 지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모형에다가 한번 표시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그 상학 1대 고치부터는 조금 이제 외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를 각 밑에다가 항상 우리 하시듯이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계를 같이 쫓아가는 게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현면에 이제 교두가 5대5 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딱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요렇게 돌려서, 딱 이렇게 5대5 비율을 갖고 있는 요 밑에다가 협이라고 한번, 현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이제 7대3 여기도 7대3의 비율을 갖고 있는 여기에다가 설면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다 우측의 치아들만 삭제를 지금 단계별로 조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지금 여기 형태 여기 번호 있는 데가 원심, 그 다음에 요 반대편이 근심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치아와 이렇게 같이 바라보시면서 체크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은 많이는 안 그릴 거고요. 일단은 4개의 지금 최대 풍경부의 위치를 찾기 위한 라인이니까 필요한 라인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자, 이쪽에 근심면 먼저 바라볼게요. 근심면에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나와 있는 협설경의 폭은 지금 모형과 맞지 않고요. 이미 지금 단계가 2단계까지 넘어간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 모형을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지금 근심면 쪽으로 바라봤을 때, 제 거 요거 화면만 보셔도 지금 이렇게 현면에 요렇게 지금 가장 튀어나온 부위가 어딘지 대략 위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렇게 지금 최대 풍용보도 요렇게 협설은 요렇게 바라보고 그 위치를 대략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설면은 중앙 3분의 1이고, 현면은 여기 치경 3분의 1 부위가 이렇게 가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따가 그 기준에 맞춰서 협설은 표시를 할 거고요. 일단은 이제 근원심에 대한 그 양쪽의 치아와 맞닿는 접촉 부위를 이제 체크할 건데, 자, 체크하실 때 보시면 요 지금 밑에 치경선 라인 있잖아요. 거기에 절반을 찾아서 포인트를 점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제 거 모형 이제 각자의 모형이 조금씩 이제 체킹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저는 한 17mm, 18mm 이렇게 나와요. 17mm. 그럼 거기에 절반을 점을 찍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세로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세로선. 그래서 거기에 절반의 포인트에 점을 찍고 치경선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올릴 거예요. 뭐 여기에 지금 중앙에 이제 V자 라인의 중앙선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중앙선에 라인에 점 찍고 그냥 쭉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 반대편도 여기에 라인에 지금 치경선의 중앙 정도 절반 선에다가 표시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협설의 외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넓이 폭이 절반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밑에 치경선 기준으로 절반 포인트 찍고 위로 그냥 쭉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근심, 원심 라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옆에 닿는 접촉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일단은 근심 쪽부터 볼게요. 자, 근심. 근심은 지금 얘가 근심 쪽은 평행사변형에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앙선 기준으로 조금 더 앞쪽에 닿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 평행사변으로 이쪽으로 이쪽 기준으로 빼쪽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쏠려 있어요.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닿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이쪽 설면 쪽은 더 돌아가는 형태라서 여기가 삭제량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여기 중앙 기준으로 좀 요 앞쪽에 닿을 건데요. 여러분들 모형 보시면 본인의 모형에 지금 생겨 있는 여기 꺾이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꺾이는 부위. 그래서 항상 그 교환면에 꺾여 올라가는 면이 지금 이렇게 교환면 봤을 때 여기 면이기 때문에 여기 면에 꺾여 있는 부위의 바로 아래쪽이 이렇게 접촉점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모형 기준으로 잡아 주실 건데, 지금 이렇게 중앙 라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략 3등분 해서 거기에 라인에 이제 맞춰서 들어가는데, 3등분은 굳이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 꺾인 선에 보시면 여기 절반에 제가 라인을 그냥 진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중앙선, 그 다음에 제 거 모형 기준으로는 이렇게 꺾인 선이 이쪽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위로 올라가냐 여기 아래로 내려가냐 경계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꺾인 선이 있는데, 그 선 기준으로 그 아래쪽에다가 붙일 거예요. 이렇게. 자, 꺾인 선 기준으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폭은 여기 지금 절반 나눈 거에 가운데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돼요. 이게 넓은 긴 타원형. 이 꺾인 선 기준으로 아래쪽에다 걸치면 안 돼요. 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지금 내가 그린 중앙선의 현면 쪽으로 중앙 쪽에다가 그리면 돼요. 긴 타원형. 이렇게 협설로 긴 타원형을 하나 그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반대편. 자, 반대편은 자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인 선이 있어요. 꺾인 선. 제가 라인을 이제 화면상에 보이게 좀 그려볼게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꺾이는 선에 너무 위쪽으로 그리지 마시고 여기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더 아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보셔서 요 끝지점 좀 아래쪽으로 해서 이 중앙선 기준으로, 자 항상 여기 현면 쪽에다가 접촉 좀 그려야 되겠죠. 중앙에서 좀 앞쪽으로 닿는데, 이렇게 선에서 제가 이렇게 위에 선을 그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걸치면 안 되고 그 아래로 와야 돼요. 그 아래로. 그리고 얘는 지금 근심 쪽은 좀 여기 지금 폭의 절반에 왔는데, 이쪽에 원심 쪽은 이 중앙에 닿게 그릴 거예요. 닿게. 이 긴 타원형이 이렇게 중앙에 닿게. 여기 근심 쪽은 중앙에 또 중앙으로 왔는데, 얘는 이 세로 중앙선의 끝 지점이 닿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원심을 이렇게 체크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면을 표시해 줄 건데,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거기다 한번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얘가 지금 이쪽이 현면인데, 요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가장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위에서 자기 시각적인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왔을 때, 여기 선이에요, 여기. 그럼 내가 여기다가 그냥 끝에다가 살짝 표시를 해줄까봐요. 여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선. 여기서 여기 선 정도. 그 선이 지금 최대로 풍흉부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다가 그냥 내가 알 정도로, 이거는 뭐 점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략 이 정도에서 얘가 가장 튀어나온다는 거를 이제 옆에서 봤을 땐 그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현면에서 바라봤을 땐 잘 티가 안 나니까 한 요쯤 정도 돼 라고 내가 알 수 있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자, 설면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옆에,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 봤을 때 중앙이니까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중앙 이렇게 쭉 타고 내려, 이게 중앙에 지금 여기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체크해야지 여기 전체 반의 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쭉 타고 내려다가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그만 대략 이쯤 되겠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내가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타고 내려오는 거에서 여기서 갑자기 또 내려가. 그럼 여기겠죠. 쭉 내려오다가 다시 또 안으로 내려가 하는 부위가 어딘지를 잠깐 옆에다가 표시해서 타고 와서 중앙쯤에다가 이쯤 이네 이렇게 표시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체크를 했고요. 그 체크한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제 단계별로 조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는 지금 2단계까지 완전히 완료되어 있고, 지금 모형상에 봤을 때도 현면과 설면의 그 5대5, 7대3의 비율, 교두의 비율도 이미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율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완성된 모형처럼 약간 이 각진 형태에서 동그란 형태로 넘어올까, 그리고 교두에서 융선과 구를 어떻게 해서 표현해 줄까, 그거에 가깝게 우리 한번 잡아가야 될 건데요. 일단은 현면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한번 보시면서,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지금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요 단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외형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네모 각진 모형에서 아이고 다시 각진 모형에서 어떻게 그렇게 동글동글한 외형으로 넘어갈까,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할 거니까, 이렇게 네모 각진 모형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각진 모양으로 넘어갈까, 이 단계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책을 한번 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준비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항상 이 교두 기준으로 융선이랑 구가 생기니까 항상 교두 기준으로 융선과 구를 한번 잡아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어쨌든 요 모형에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 모형이 많이 깎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모형을 같이 놓으시고, 책도 책인데 모형을 계속 비교해서 보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일단은 현면 먼저 진행을 할 건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요 구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 있지가 않아요. 많이 내려오면 이 중앙 정도? 요렇게 절대 그 중앙 아래로 이 구가 많이 떨어져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풍흉부 바로 위쪽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풍용부 아래쪽까지 이제 깎게 되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풍용부가 받쳐주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모형이 굉장히 어색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모형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 현면의 구는 이 중앙에서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딱 중앙 정도까지만 내려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제작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구를 한번 중앙 딱 절반까지만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게.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살짝. 저는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긴 하는데, 여기에, 어쨌든 얘가, 중요한 거는 현면의 교도가 5대5기 때문에 5대5로 내 폭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모형 보시고, 여기와 이쪽에 반대편의 근심과 원심의 이 교두가 5대5의 폭으로 나올 수 있게 얘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중앙에서 멈추세요. 많이 내리지 마시고. 그리고, 얘는 이제 9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파줄 라인이라 좀 과감하게 진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교두가 여기 두 군데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교두. 자, 교두에서 타고 내려오는 융선. 그래서 살짝 이제 융선의 라인을 그려줄 건데, 융선 라인은 9처럼 절대 파시면 안 되겠죠. 튀어나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을 연하게 그려줄 거예요. 근데 요렇게 얘도 어쨌든 절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직선 쭉 내린다기보다는 살짝 안쪽 얘도 살짝 안쪽으로 어쨌든 U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외형이기 때문에 너무 일직선으로 쭉 빼지 마시고 살짝 안쪽 들어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U자 형태의 외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연하게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 융선이 항상 가장 튀어나오고 나머지 부위는 동그랗게 돌아가야지, 삭제가 되어야지 융선이 반대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융선 쪽을 이렇게 돌려 깎아줄 건데,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이쪽이 지금 현면의 형태니까 양쪽에 이렇게 접촉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원심 쪽은 조금 더 삭제량이 많이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얘가 많이 중앙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접촉점이. 그런데 이제 근심을 바라보니까 벌써 이만큼 많이 중앙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삭제량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접촉점에 대비해서 이 라인을 조금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반대로 깎고 얘는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깎아 내릴 거기 때문에 여기 접촉점이 보이는 그 라인에 너무 접촉돼서 많이 삭제가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나의 그 보이는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와도 되겠죠. 옆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데까지 완전히 확 들어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양으로 가는데 얘보다는 조금 더 1, 2mm 더 들어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략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냥 그려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근데 여기 앞에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줬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얘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산처럼 만들어 줄 건데, 자 일단은 주의해야 될 게 여기 겉에는 여기 아래까지 내릴 거예요. 지금 보이면. 근데 여기 중심 쪽으로 넘어오는 애들은 보시면은 여기 딱 우리가 구가 판 데까지만 얘를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겠죠. 얘를 쭉쭉쭉 내리다 보면 이제 구가 사정없이 여기 아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쪽 팔 때는 내가 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만든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각을 없애고요. 이렇게 각만 없애세요. 각 없애고 내가 그려놓은 라인까지 오는데 항상 완만하게 이렇게 돌아가야지
완만하게 돌아가야지. 갑자기 여기서 힘 빡 줘가지고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이런 일 없게 항상 완만하게 내려가게 힘 조절 잘 하면서. 네, 이렇게 깎였죠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얘는 이제 일직선으로 겉에 쪽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고,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고. 자, 그럼 여기 안쪽 구 있는 쪽 한번 해볼게요. 자, 구 있는 쪽은 여기 내가 그려놓은 데까지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구 쪽으로 쏙쏙 들어가게. 자, 보세요. 이렇게. 구 쪽으로 쏙쏙 들어갔죠. 근데 여기 아래 지금 구 없는 요 아래쪽은 지금 거의 타고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은 지금 이렇게 각을 먼저 없애고 내가 그려놓은 라인까지 동그랗게 타고 내려가는 느낌으로. 근데 어쨌든 내가 중앙에 교도 타고 내려오는 융선을 살려주는 거니까, 자, 융선을 살린다고 생각하면서 깎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각도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요. 여기 반대편도 융선 살리면서 구 쪽으로 자, 구는 항상 더 진하게 그려줘도 돼요. 조금 깊이가 이 융선이 안 사는 것 같다. 그럼 구를 좀 깊이를 더 파서 얘가 구 쪽으로 타고 내려가게. 그래서 요걸 하고 나서 딱 봤을 때 이 교도에서 타고 내려오는 요 융선이 잘 안 보인다. 그럼 구의 깊이를 더 파서 여기를 더 들어가 줘야 돼요. 얘네가 지금 융선이 딱 이 교도에서 타고 내려오는 융선이 눈에 이 두 줄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 양옆에 삭제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융선은 항상 그거보다 확실히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구는 더 깊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도 아까 그 평평한 거랑 별다를 게 없다. 그러면은 너무 삭제량이 적은 거니까 그거의 삭제량을 늘려서 한번 조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렇게 각각의 융선이 이렇게 살게. 근데 이제 이쪽 근심 쪽이 확실히 여기 접촉면 때문에 삭제량이 많지는 않아서 요거 좀 주의하고, 그 나머지 외적인 부분들은 좀 더 융선에 더 가깝게 살리면서 만들 수 있게 계속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면만 하나 지금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설면 쪽 일단 삭제를 해볼게요. 자, 설면 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동그랗게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설면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얘가 이 근심 쪽의 설축 교도가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그렇기 때문에 얘 삭제할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얘를 이쪽을 감싸고 있는 애 생각하지 않고 깎으면 나중에 이쪽에 설축에 있는 여기 살이 완전 깎여져서 풍용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외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계속 그게 그 모양이다.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이 설측의 교두가 들어가는 형태야. 원심은 얘를 감싸고 있는 형태야. 이걸 자꾸 머릿속에 넣으면서 해야 그거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설측 굴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표현을 해줄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모형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일직선으로 쭉 떨어지지 않아요. 모양이. 그래서 여기 지금 설축에 구가 나눠져 있는 형태를 타고 쭉 타고 내려오시는데 조금 얘를 이쪽에 지금 이 원심 쪽에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게 좀 해주신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행하게. 여기와 평행선에 맞춰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이렇게 똑같이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요 상태에서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구니까 진하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 융선은 여기 교두가 7대 3 비율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요 교두의 끝을 표현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얘도 반, 절반 이렇게 깎아줄 거예요. 얘도 여기 융선 기준으로 절반 나눠줄 거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 그냥 절반 똑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모양에 따라서 얘도 살짝 이렇게 융선이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이거는 살살 그릴게요. 살살 얘 튀어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절반만 이렇게. 그래서 요 절반 기준으로 이쪽 반반, 절반 기준으로 반반 이렇게 해줄 거니까 가이드라인으로 살살만, 너무 진하지 않게 살살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그려졌으면 한번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반대편에 있는 우측에 있는 모양처럼 동그랗게 깎을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